자, 세 번째 생물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생물의 특성을 배웠는데요. 생물의 특성의 첫 번째, 뭐가 있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다시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 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은요,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자극에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식물은요, 빛을 향해 굽어 자라요. 자, 식물은요, 빛을 비추면요, 빛 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굴광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가시에 손이 찔리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파리지옥은요, 곤충이 입 안쪽을 건드리면 재빨리 입을 닫아서 곤충을 잡는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의 특성이다. 항상성이라는 건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이 유지한다.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자, 사람이요. 추워요. 그런데도 체온은 36.5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고요. 생물은 환경이 변해도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물을 마시면 체액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줌의 양을 늘려서 체내 수분을 빼버리고요. 그래서 체내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성. 다시 생물의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한다,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항상성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죽순과 석순은 모두 자라지만 죽순과 달리 석순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 까닭은요. 죽순은 세포 분열을 하고요. 세포수 늘리고요. 물질 대사를 통해요. 구성 물질을 스스로 합성하여 크기가 커집니다. 생명체의 주요 특징들이죠. 하지만 석순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외부로부터 석회질 물질이 첨가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석순은 생물이 아니다. 죽순은 어린 싹이죠. 그래서 점점점 세포 분열해서 자라는 거고요. 석순은요. 석회 동굴이 형성됐을 때 자, 위에서는 종류석이 만들어지고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에 석회질 물질이 쌓이면서 이렇게 석순이 만들어지고요. 둘이 이어지면 석주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석순이 이렇게 커지는 건요. 외부 물질이 계속 첨가돼서 커지는 거예요. 세포 분열 없고요. 물질 대사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명체가 아니다. 다음 생물의 네 번째 특성입니다. 발생과 성장을 한다.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성장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벽한 개체가 됩니다. 발생은요, 다세포 생물에서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이 되면요, 세로로 한번 분열하고요, 2세포기가 되고요, 세로로 또 한번 분열합니다. 그러면 2세포기에서 4세포기가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4세포기에서 가로로 한번 분열합니다. 그래서 8세포기가 되고요. 계속 가로세로 분열을 반복되다가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를 거쳐가지고요. 자, 올챙이가 됩니다. 됐죠? 요 과정이 발생이에요. 발생. 그러면 어린 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면요. 점점점 성장을 해서 성체가 되는 과정.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이 발생. 다시 발생은요.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입니다. 이때는요. 체세포 분열과 유사해요. 뒤에 염색체에서 배우겠지만 EN이라는 핵상을 가지면서 계속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염색체 수가 동일해요. 만일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를 다 가질 겁니다. 이 상태가 되다가 점점점 성체가 되는 과정이 성장이에요. 자, 발생 다시 봅시다.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 어린 개구리가 되는 과정, 어린 개구리가 탄생하는 과정,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발생이다. 다시요. 수정란에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발생. 어린 개체가 다시 성체가 되는 과정이 성장. 성장은요, 다세포 생물에서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체로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수를 늘려가고요.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많이 부족하면요. 기초 이론에 넣어줄 테니까 여기서 다시 공부하세요.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 된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 네 번째, 발생과 성장을 한다. 생물 특성의 구분, 개체 유지 현상. 하나의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이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하고 자극에서 반응하고 항상성이 있고 발생과 성장을 하는 건 개체 유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개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죠. 자,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하죠. 항상성, 가시에 찔리면 반응하죠. 자극과 반응. 이게 다 개체 유지 현상입니다. 종종 유지 현상은요. 생물종을 보존해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 유지 현상이다. 자, 그래서 너와 너 여친이 결혼해서 자, 아스키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아스키가. 자, 얘가 또 결혼해서 또 알을 태어나요. 이렇게 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종족 유지 현상입니다. 종족 유지 현상에는요. 생식과 유전, 생식하고 이 유전자가 건네지면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적응과 진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종족 유지 현상이다. 구분 잘하세요. 다음 생물의 특성, 생식과 유전 다섯 번째 특성입니다. 모든 생물은 수명이 닿으면 죽지만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합니다. 종족 유지. 생식은요, 생물이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유전은요,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생식 과정에서 어버이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너하고 너 여친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2N은 46이고요. 여친의 염색체도 2N은 46개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전자는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모두 줘버리면요. 얘는요. 아이가 4N은 92가 되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자에다가요. 절반만 넣어줍니다. N은 23, 23개만 넣어주고요. 자, 여친도 난자에다가요. N은 23, 절반만 넣어줘. 아깝지만. 그래서 조합을 해서 아세키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R은요. 이 N은 46이라는 염색체를 가지면서 부모의 염색체 개수와 동일한 염색체 개수를 갖게 되면서 계속 종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와 아빠 절반씩 닮는 건요. 바로 이런 유전자를 절반씩 받기 때문입니다. 생식과 유전의 아메바는요. 분열법으로,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자손을 낳습니다. 분열법은요.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요. 얘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완벽히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 두 마리가 만들어지는 게 분열법. 자, 히드라의 출합법은요. 히드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 혹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얘가 뚝 떨어지면요. 독립된 개체가 됩니다. 이게 출합법이에요.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나중에 유전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생명 유전자가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엄마의 유전자가 X', X' 이렇게 갖고 있으면 생명이에요. 생명 유전자는요. XX'에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얘가 아들한테 전해지면요. 정상적인 아빠를 만나더라도요. 아빠는 Y만 줍니다. 아들한테. 그러면 엄마는요. X'만 줘요.
이렇게 되면 아들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유전이고요. 분열법 다시 봅시다. 대장균,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방법이고요. 출하법은요. 히드라, 말미잘, 효모 같은 생물에서 모체의 세포 일부가 혹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증식한 뒤 분열되어 새로운 개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혹처럼 툭 튀어나와서 떨어져 나오면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6번째 생물의 특성입니다. 적응과 진화. 적응은요.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해 온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추워지자마자 털이 막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자, 털이 적은 애가 있고요. 털이 많은 애가 있었어요. 이때 주위가 추웠다면 털이 많은 애가 생존해서 살아남고요. 얘는 죽어요. 그러면 자손이 점점점 털이 많은 개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율이. 그래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형질을 자손에게 전해온 결과가 적응이에요. 태어나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 태어났을 때 얘의 유전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의 유전자를 태어난 후에 고칠 수 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체 중에 자연적으로 선택된 겁니다. 진화는요, 생물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요. 유전 형질이 달라져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진화의 결과 오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응과 진화에 의해 선인장은요,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가랑이벌레는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칫의 부리 모양은 섬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핀칫의 부리가 이렇게 두꺼운 놈이 있었고요. 길고 뾰족한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놈이 있었다고 합시다. 각각의 섬에 핀칫새들이 살았는데요. 한쪽은요, 선인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인장 가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핀칫새들이 진화하게 되고요. 다음요, 여기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견과류가 많았어요. 그러면 부리가 단단한 놈이 자연 선택돼서 이쪽에서 새로운 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섬의 환경에 따라서 핀칫의 부리들이 자연 선택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면요, 적응과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의 핀칫새들이 탄생하는 겁니다.